네, 한 주간의 포털스타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또 빅데이터 관점에서 그 흐름을 분석해보는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비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으로 계시죠. 이경락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영 작가가 휴가를 갔습니다. 아, 네, 부럽습니다. 저도 굉장히 부럽습니다. 자, 이게 오늘 마지막 날이고요. 이제 지금 마지막 코너인데 소장님께 고백할 게 있습니다. 네. 금요일 마지막 코너잖아요. 네네네. 굉장히 밖에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네. 한 주가 끝났다. 이러고 좀 뭐 편안하게 제가 이 코너를 보고 있었는데 네네. 오늘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또 집중해서 열심히 네. 하게 됐다는 그 얘기를 드리면서 네. 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좀 어려운데 네. 빅데이터는 사실 굉장히 뭐랄까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개개별 사건이나 이슈로는 보지 못하던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큰 흐름을 주고 있는데 네. 이번 큰 이슈, 뭐 누구나 예상하시겠지만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키워드를 살펴보면 단연 이제 코로나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제가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다른 정치적 이슈가 많아서 한 코로나가 어휘적으로 48위 이제 요 정도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뉴스가 안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랬는데 제가 그날 방송 원고를 쓰기 바로 직전에 갑자기 뭐 굉장히 60명 수준인가 뭐 그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 다음 주에는 코로나 진짜 이 키워드 많이 나오겠고 심각해지겠습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예측이 좀 빗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대로 맞아서 지금 완전히 그 뉴스들도 코로나가 이제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내용들 보게 되면 실제로 상위 키워드 20개 중에서 12개가 아예 그 코로나19 및 사랑의 교회 그리고 정광훈 목사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완전히 지배적인 이슈였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키워드까지 정리해서 한번 이번 주 5가지 이슈를 뽑았는데 첫 번째가 코로나의 그 2차 대규모 지역 감염이고요. 두 번째가 종교 집단 확진자들이 방역 방해 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정광훈 목사 및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 감염 그리고 네 번째가 아직도 이제 부동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부동산 전월세값 상승 우려 및 뭐 패닉 바잉 같은 시장의 현상 그리고 다섯 번째가 김정은 위원장의 일부 권한 위임설 같은 것들을 꼽아봤습니다. 그제 나왔었죠. 네. 자,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단연코 지금 이 지역 감염 확산. 그러니까 정부도 2차 대유행의 문턱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감염병 전문가들은 2차 대유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중앙방역대책본부가 21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324명이나 늘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 16,670명이 이제 감염자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사례를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낮은 그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우리가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굉장히 높은 숫자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신규 확진자가 14일부터 보면 일별로 103명, 166명, 279명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높아지었던 거고 그래서 8일간 무려 1,900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규 확진자가 300명이 넘은 거는 지난 3월 8일 이후에 166일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게다가 또 해외 유입은 9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15명이 모두 지역에서 발생을 했고 또 지역 중에서도 특히 서울이 125명, 경기 102명, 인천 17명 등 수도권이 244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인구 밀집해 있는 수도권에서 이렇게 좀 확산이 일어나지고 감염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전 10시에 보통 발표가 되는데 뭐 소장님도 그러시겠지만 다들 이제 뉴스창을 열어서 오늘 몇 명인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숫자가 조금 줄어들 때 희망을 가지고 여행도 갈 수 있나 뭐 할 수 있나 아이들 학교 보낼 수 있나라고 하는데 집에 저희는 이제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전부 다 집에 있습니다. 아, 저도 아까 돌밥이라고 하죠. 돌아서면 아, 저는 미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국민들의 실망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만큼 빅데이터 이슈, 이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 큰 것 같은데.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 확산세 꺾이지 않으면 더 정부가 격상해서 엄격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네, 이거 오늘 계속 뉴스가 나와서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도 알고 계신데 근데 이 상황 뭐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주말 지나서 3단계 거리두기로 거의 이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확진자와 관련해서 8.15 광화문 집회 얘기 말씀하시는데 예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평균치가 이제 5, 6일 정도가 이제 감염해서 있다가 이제 확인이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전에 또 2주였었거든요. 그렇죠. 2주간 잠복기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사실 8월 초
쯤에 집중적으로 확산되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그때 다시 날씨를 한번 돌이켜 보면은 그때 역대 최장의 장마 기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게 야외에서 무슨 그 공공시설에서 옮는 것도 아니고 행락객들이 나가서 이렇게 그렇게 휴가 중에 보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는 그런 네. 지역 감염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문제가 제기됐던 게 오히려 그 당시 뭐 사실 밖에 활동한 것도 아니고 많이 모일 일도 없었는데 그랬다는 것은 그 아무래도 종교 모임에서의 감염 확산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 이태원 감염 때처럼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그 방역에 느슨해진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특정 집단이 사실 방역은 계속 강화되고 있었는데 무분별한 행동 때문에 벌어졌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더 확산세도 우려되고 3단계 거리두기로 진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됐던 게 아니 정부가 방역 느슨하게 풀고 뭐 전문가들도 얘기합니다. 뭐 예배 집회 다 허락해 주니까 생긴 문제 아니야라는 공격인데 지금 소장님 분석을 보면 정부는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서 사실은 거기에 대응하는 방역 대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뭐 강약을 조절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폭증하는 양상을 보면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지금 뭐 확진율이 20%라고 해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3단계 격상 흐름도 지금으로선 좀 그렇게 갈 것 더 같습니다. 암담한 상황이 될 것이다. 예, 이런 전체적인 빅데이터라든지 이슈의 흐름을 보고 지금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의 감염 여부도 지금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제도 안 되고 검사도 안 되고 그 중에는 뭐 탈출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안을 저도 저널리즘 쪽도 전공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언론이 너무 그분들을 적대시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일단 벌어진 상황들이잖아요. 실제 기자들한테 침을 뱉고 방역 요원들한테 너도 얼마 봐라라는 식으로 반응한다는 건 굉장히 그거는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왜 그러나를 보면 일단 음모론을 비롯한 게 잘못된 정보들 이런 것들을 들으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자발적 검사를 그런 것들이 이제 방해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 한 중앙위원이 그 가짜로 만들어진 문자를 가지고 음모론을 퍼뜨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선별검사소에서 확진이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내가 병원 가서 받았더니 아닌 걸로 나왔다. 이거 다 음모다. 정부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집회 참여자나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핍박한다. 이런 식으로 유언비어가 퍼졌는데 이 해당 그 페이스북 게시물이 굉장히 공유가 많이 됐습니다. 공유도 많이 되고 그 안에 이제 동조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일부 의사도 이게 막 그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야외 활동에는 감염될 우려가 없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의사분도 계셨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되게 검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실제로 검사를 거부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부도 방역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오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오늘 뭐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는데 그 광복절에 광화문에서 머문 1만 5천 명 정보를 정부가 확보해서 어쨌든 그 지역 고 통신사를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그쪽에 검사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이게 밝히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 지난번에 이태원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유증상자나 혹시나 의심되면 익명으로 해서 하라 이렇게 검사받을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라도 저 검사 수를 늘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신천지 이태원 때의 방식으로 해라라고 이재갑 교수도 저희랑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제안을 하셨고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이 앞에 가짜뉴스, 잘못된 정보. 지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방역을 방해하는 이런 가짜뉴스와 유언비어는 엄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법적인 조치 내에서. 뭐 저널리즘 전공하셨다고 했지만 원래 이런 거 전쟁 때 쓰던 거지 않습니까? 흑색 선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선전이라는 개념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 이건 전쟁 행위거든요. 이게 지금 자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그렇죠. 이거 단순한 게 아닌 이유가 그냥 허위 정보가 흐르는 것과 프로파간다인 경우는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정보의 흐름은 사실은 허위 정보가 흐르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지금 보면 방역 방해까지 이어지는 프로파간다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 목사 같은 분도 보면 이거 정부가 오히려 핍박한다고 이거를 가짜 정보 오히려 거짓되는 이렇게까지 해버리는 것들은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런 수위를 넘어선 그러니까 단순히 허위 정보의 수위를 넘어선 그런 사회적인 위해 행위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수장님이 딱 정리를 해 주셨는데 사회적인 위해 행위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뭐 양대 포털은 약간 정치적 성향이 다르긴 한데 이 확진자가 누구 전광훈 목사도 감염이 됐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지금? 그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좀 다른 입장을 하는데 이번 이슈는 뭐
통일돼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탈을 가지 않고 매우 이제 그 정광훈 목사에게도 굉장히 비판적인 상황을 네.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한 것처럼 네이버나 다음 가리지 않고 이 오히려 이제 정부 방역에 좀 그 무게를 두고, 그리고 정광훈 목사 혹은 엄마부대 주옥순 씨 그리고 차명지 의원 등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들이 댓글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댓글 중에서 이제 가장 공감이 높았었던 댓글 같은 경우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정 목사를 이렇게 마치 이제 악마다라고 이제 비유하는, 네. 아까 이제 그런 농담도 하셨지만 네. 실제 댓글에서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이게 죽기를 바란다는 등의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네. 개인적인 표현들이, 그런 감정들이 지금 표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다음 포털 같은 경우인데, 다음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계속 많이 있었습니다. 검찰 개혁들 요구도 있었고 그랬는데, 다음 포털 같은 경우는 사법부에 관련된 비판이 매우 비중이 꽤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이제 보석 허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재판부를 비판하는 그런 근거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이제 확진자가 739명이나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종교 자체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 이제 개신교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이제 댓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개신교 종교인들도 이것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워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많은 이제 대안도 내놓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예, 참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짧게 한번 얘기해보죠. 저희가 오늘 김종대 의원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이 위임이라는 이상한 말을 써서 혼란을 가지고 있다는데,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권한을 분산했다 해서 좀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그 국회 정보위 보고니까 이제 어쨌든 그 중요한 뭐 신뢰성 있는 자리였는데, 북한 내부 정세 자료를 발표하는데 이제 30페이지 분량의 PPT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3분의 1 정도가 위임 통치라는 거에 할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김여정 담화문을 주민들에게 암송시키는 등 지금 후계자급 대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의문스러울 것이죠. 아무 다른 의원들도. 그런데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건강에 대한 질문은 안 나왔고, 뭐 국정원도 뭐 건강이 어떻다 저떻다 뭐 이런 보고는 하지 않은 걸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 가지고도 일종의 그 찌라시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정보지에서 잘못된 게 어제 저녁 저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슨 김정은 유고설이 엠바고 걸려있다 이런 식의 그런 이 가짜 뉴스들이 또 돌았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이 가짜 뉴스 도는데, 그런 것들이 돌 정도로 약간 좀 혼란스러운 상태고, 어떻게 보면 어쨌든 북한 권력 구도에 대한 변화, 그리고 우리 정보 당국, 그것을 우리 그 정보 당국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정보는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고요. 대처는 또 발빠르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경락 소장이었습니다.